작은 사이즈를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프로젝트 경로에 넣어놨고요. 이렇게 넣어놓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배경과 관련된 속성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을 하여서 배경을 다루도록 할 건데요. 우선 내가 배경의 색상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된 HTML 요소의 배경에 색상이 지정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정된 색상 값은 마찬가지로 이런 키워드 방법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뭐 RGBA나 16진수 또는 RGB와 같은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색상으로 배경 색상이 지정된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 말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은 URL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내가 배경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적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현재 우리가 HTML 문서와 동등한 경로에 bg.jpg라는 이미지 파일을 제가 이렇게 미리 추가한 상태이므로 이런 식으로 bg.jpg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로 선택되는 HTML 요소의 배경에 이미지가 추가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제가 제일 작은 걸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웹브라우저를 이미지로 전부 다 채우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 한 장으로는 채우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채워져야 되는, 또는 특정 HTML 요소의 배경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이미지가 그 배경보다 더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 배경을 가득 채울 때까지 반복해서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디 요소가 좀 크니까 이미지 요소는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이 바디 요소를 전체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이미지가 반복되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반복을 좀 제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백그라운드 리피트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 백그라운드 리피트 속성을 no repeat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경 요소를 해당 이미지가 가득 채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그냥 X축, 즉 가로 방향으로만 반복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repeat X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Y축 방향으로만 반복을 할 거야, 그러면 repeat Y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야, 나는 그냥 이 배경 요소가 이미지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부족하다면 모두 다 반복할게 라고 하는 의미에서 repeat라는 값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repeat, no repeat, repeat X, repeat Y 등등의 값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복을 제어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한 장의 이미지로 어떤 이 이미지 사이즈보다 큰 배경 요소를 가득 채우려고 할 때 리피트를 적용한 상태로 채우면 좀 어색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을 사용하면 이 배경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바디 요소의 높이가 0이에요. 0이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의 높이 값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HTML 바디 태그를 선택대로 지정을 해서 height 100%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 바디가 중복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height 100%라고 이렇게 그룹해서 지어주게 되면 바디 요소를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이 값이 생기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마진도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스크롤도 없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디 요소의 높이 값을 정상적으로 준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을 사용해 볼 건데,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을 커버라고 하면 한 장의 이미지를 이 배경 요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 이미지가 작아서 여러 장이 반복되어야지만 해당 배경 요소를 채울 수 있었는데 커버라는 속성 값을 사용하게 되면 한 장의 이미지가 배경 요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돼서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커버 말고 컨테인이라는 값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컨테인 같은 경우는 하나를 크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비율에 맞게끔 확장하는 그러한 값이라서 실무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값은 아닙니다. 주로 우리가 한 장의 이미지를 무조건 확대해서 그 배경 요소에다가 딱 맞추고 싶을 때는 커버라는 속성값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버라고 사용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 왼쪽 위, 이 모서리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얘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지다 보니까 요 영역, 이 상단 영역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커버로 주게 되면 이 산 모양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확대돼서 보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 사이즈를 커버로 확대하긴 확대했지만 얘를 무언가 좀 중앙에 위치한 이 중앙값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가로축 방향, Y축 방향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지정하여서 중심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센터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건데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의 값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예제를 좀 조정을 해보면 커버를 잠시 지우고 리피트 X를 또 리피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한 장만 있었을 때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센터면은 가로축에서 중앙, 세로축에서 중앙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로와 세로 방향의 위치값이 같다면 하나만 적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레프트라고 하게 되면 왼쪽으로 붙고요. 라이트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붙게 되는데 레프트 탑이라고 하게 되면 왼쪽 위에 붙고 레프트 라이트라고 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레프트 바텀이라고 하면 아래쪽에 붙습니다. 자, 라이트 탑 하면 오른쪽 위에 붙는 거고요. 라이트 바텀 하면 오른쪽 아래에 붙는 건데 이러한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내가 이 배경 이미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게 이 커버와 조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점이 보여지는 영역을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으로 지정하여져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사이드 속성 자체가 어떤 특정 이미지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배경 요소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심점만 이 배경 이미지의 중심으로만 좀 이렇게 지정을 해도 좀 더 원활하게 HTML 요소의 배경을 보여줄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 말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속성은 배경 이미지를 배경에 어떤 방식으로 붙일 것이냐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를 만약에 픽스드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일단 제가 이미 값이 좀 있어야 돼가지고 텍스트를 이미를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만들어 볼게요. 좀 더 추가를 해야겠네요. 스크롤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추가를 하고 스크롤이 되게 한 다음에 우선 이 어태치먼트 픽스드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롤을 하게 되면 배경 이미지가 이 스크롤을 따라서 같이 이동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속성을 사용해서 픽스드라는 값을 지정했다. 배경 이미지를 붙이는 방법을 고정시키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픽스드를 하게 되면 스크롤을 하더라도 배경 이미지는 딱 거기에 고정이 되어져서 뭔가 좀 스크롤을 할 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또는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효과를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속성의 값을 픽스드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 보시면 이 모든 속성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속성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모두 한 번에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적용하는 값들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커버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책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여기 있는 값을 전부 다 한 번에 작성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배경 속성을 사용할 때는 백그라운드 속성 말고 그 특정 속성을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걸 저는 더 권장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도 해당 속성을 같이 사용해 보면서 한번 느끼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따로 적는 게 백그라운드라는 추각 속성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점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여기를 한번 적어보면 URL 얘 값을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얘 값을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와 포지션은 순서가 있는데 포지션을 먼저 적어야 돼요. 근데 센터는 어차피 같으니까 센터라고 적고 커버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항상 백그라운드 포지션과 커버는 슬래시로 구분되어져서 나타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스들을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따로따로 쓴 거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나타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세로 고침을 해보거나 이 개발자 내용을 봐도 한 번에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잘 적용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그라운드 속성에 이렇게 값을 쓰게 되면 어떤 값이 어떤 것인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한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있는 부분이므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속성으로 한 번에 적는 게 편하신 분들은 적으시면 되지만 따로 적는 게 더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적어도 문제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다루는 배경 속성만 알고 있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충분히 배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과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같이 한번 봐주셔서 배경과 관련된 속성을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